11월 25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무탈하게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평화롭게 별일 없이 다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시장은 이제 뭐 월말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11월 달 거래일도 며칠 남지가 않았죠.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월말에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한 주 마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전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복귀해 보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초보분들은 뭐 내일 공략 종목 이런 것보다, 미션 종목보다 항시 복귀하는 이런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복귀는 스스로가 혼자서 조용히 앉아서 그날의 흐름을 흐름을 다시 돌려보면서 하나씩 자기의 진입과 청산 지점이라든지 또 종목 선택에 대한 장단점 이런 걸 분석하는 시간인데, 사실은 이런 걸 매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부지런하지를 못합니다. 뭐 또 세상이 또 그렇다 보니 뭐 바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 보면 예전처럼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보면 참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 열심히 공부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말이죠. 특히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 본인이 좀 성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자만하거나 또 시장을 좀 우습게 본다든지 그런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생기려고 한다면 딱 그 즉시로 어디 뭐 저기 한적한 절이나, 안 그러면 저 뭐 섬이나 이런 곳 좀 약간 외진 곳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휴양을 한다든지 다시 마인드를 초심으로 돌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워낙 이 시장이 워낙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조금 약점이 있으면 희한하게 이 시장은 그것을 잘 알고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또 표현을 많이 하는데, 조금이라도 나태해진 뭔가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는 매매를 잠시 접고, 특히 전업 투자자들은요, 접고 다시 한번 마인드를 추스려야 합니다. 어차피 이 시장이 있는 이상은 항시 긴장감을 잘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그 긴장감이 초보 시절에는 이렇게 딱딱하죠. 긴장감이 딱딱하고 아침에 장 시작 10초 전입니다 소리부터 해서 간이 하나 둘 하다가 이제 굉장히 빨라지고 그러셔도 되는데, 딱딱하죠. 긴장감 자체가 텐션의 강도가 강하죠. 근데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흘러가면 강도는 똑같을지도 몰라도 성질이 조금은 달라지죠. 성질이 똑같은 크기의 강도는 유지를 하는데 뭔가 약간 유순해지면서 좀 잘 부러지지 않는 그런 강도가 좀 변해가죠. 긴장감의 강도가 초보 시절에는 누가 탁 치면 택 뭉그라지는 부러지는 그런 강도였다면, 뭐 한 10년 정도 트레이딩 이제 넘어가다 보면 택 치면 살짝 머리가 살짝 삐끗했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이런 오뚜기 같은 그런 강도의 텐션을 좀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좀 같은 강도라도, 같은 크기의 강도라도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과 초보분들의 강도에 대한 성질이 좀 틀린데, 뭐 성질은 틀리지만은 항상 긴장감을 유지해 줘야 된다는 것은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전업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매일 이렇게 거의 뭐 제 사생활을 없이 거의 평일에는 거의 이제 일에 매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데 잘 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고 잘 되고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본인의 마인드가 너무 나태해진다든지 좀 시장을 너무 우습게 본다든지 너무 가볍게 본다든지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마인드가 무섭냐 하면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순간부터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요. 쓸데없는 짓을. 잡스러운 짓을 한다는 겁니다. 초보에서 약간 중급으로 넘어가다 보면 아주 자기의 공략 종목이나 선정된 종목이나 공략과 청산과 진입을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해요. 아주 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 자체가 조금 유순해지면서 쓸데없는 짓을 한 번씩 합니다. 보면 안 해도 될 행동 그런 것들을 하죠. 굳이 안 사도 될 종목을 종가에 베팅을 한다든지 막긴하게 어떤 감을 믿고 한다든지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그런 실수가 어떤 것을 유발하게 되냐면 제가 항시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작은 흐름이 큰 흐름을 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하나의 종목을 그냥 이 종목 오늘 뭐 재료도 꽤 참 하나 뭐 가져가고 보유해 보지 했는데 운이 나쁘려면 뭐 그 종목이 그 다음날 영 뭐 마이너스 한 20%나 이렇게 뭐 잘못된 정보다 이래 가지고 또 탁 뭐 출발해 가지고 하한가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것도 신경을 못 쓰고 그날 매매가 마친단 말입니다. 조져버리죠. 그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며칠을 가게 되고 그 며칠이 이제는 한 주, 두 주를 잡아먹게 되고 한 달을 잡아먹고 그래 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모든 매매를 다 망치게 된 경우가 많죠. 물론 이건 이제 잘못된 경우에 대한 예인데 뭐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잘 되는 경우는 이제 뭐 우연을 뭐 필연으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승부를 걸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모든 것을 걸고 한번 야물딱지게 승부를 거는 딱 한 번의 흐름 그것이 성공을 하고 난 뒤에 큰 수익을 주는 한번 퀀트 점프를 할 수 있는 평범하게 점프를 하다가 500만에서 1000만원 가고 1000만에서 1200 가고 1500 가고 2000 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때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점프를 한번 크게 올려주는 퀀트 점프를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한 번씩 온단 말이죠. 예. 그것이 꼭 뭐라고 확 말을 하지는 못하겠지. 하다 보면 그런 게 온단 말이죠. 그때 올인을 걸어야 되거든요. 매번 500에서 2000까지는 올라왔는데 2000에서 한 3개월 이상을 2000에서 왔다 갔다 이래 하고 있다. 근데 한번 승부를 딱 성공을 시키면 한 5000대로 탁 뛰어넘는 4000대로 이렇게 탁 뛰어넘는 그리 되고 나면 또 한 단계 성숙해지는 또 마인드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죠. 그래서 텐션의 강도에 대해서 긴장감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제 말이 이렇게 좀 빠졌는데 특히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긴장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많이 피곤합니다. 사실은 남들이 보면 뭐 주식한다고 앉아있으면 참 수월한 것 같지만 참 그렇지가 않죠. 예. 그래서 나태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적절한 긴장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쉴 때도 잘 쉬어야 합니다. 자, 저들 미션 종목 한번 복귀해 봅시다. 전에 네 가지 섹터를 꾸몄는데 첫 번째 섹터가 이벤트 섹터였죠.
어차피 성분은 첫 번째 섹터에서 한번 할 것이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상장 센트럴모터 뼈대를 뽑았으면 살을 붙여라. 가장 가까운 동료나 또 가까운 관계사나 가까운 업황에 연관성이 있는 것들 중에서 살을 붙이는 것이 좋은데 현재로서는 근래 신규 성장 친구들을 같이 불러 모으는 게 가장 현명하다. 그래서 티움바이오, 코리아 에셋, 의향을 같이 붙여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행위는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되죠. 꾸준히 즉 패턴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를 어떤 뼈대를 뽑았을 때 자꾸 살을 붙이는 연습. 이건 이벤트 섹터에 관한 것만 아닙니다. 전체 다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하나의 종목을 어느 하나의 재료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지소미아 뭐 관련주를 뽑는다고 합시다. 그럼 지소미아 관련주 중에 하나를 뽑았다. 가장 그 중에서 영향력이 있겠고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겠다고 하는 종목을 하나 뽑았으면 나는 내일 이 종목에 승부를 걸어야지 라고 하나를 뽑았지만 그 하나만 뽑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즉 그 하나를 뼈대를 뽑았으면 보통 이러한 스타일 재료로 움직이는 뼈대를 뽑았을 때는 양방향을 뽑는 것이 좋죠. 첫 번째로는 그 재료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우군들, 예를 들면 뭐 여행주다 그러면 뭐 어제 보면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뭐 투어 뭐 이랬고 뭐 비행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우군들을 모아서 한 팀을 만들어주고 만일에 전혀 그와 반대되는 어떤 역방향 쪽의 재료들 그런 것도 또 하나 이렇게 빅텍, 스페코 뭐 이런 것도 같이 모아놓는 게 좋죠. 왜냐하면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하나의 뼈대를 완성을 시킬 때는 항시 역방향과 순방향 두 개를 같이 잡아 놓으면 그게 공부도 잘 될 뿐더러 뭔가 하나의 이슈를 다각도로 볼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러기 때문에 종목을 뽑아내는 순발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테마를 다룰 때도 그 순간순간에 대비를 할 줄 아는 그런 능력도 많이 생기고 그러죠. 그런 것은 또 앞으로 뭐 많이 다루겠지만은 일단 뭐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럼 센트럴모텍과 나머지 애들은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죠. 센트럴모텍은 오늘 지금 상한가로 가 있죠. 시가가 7,650원. 제법 그래도 프리미엄이 조금은 붙어가지고 이제 오늘 했는데 저가가 7,500원에서 저가가 잡혀줬군요.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오늘 흐름은 양호했습니다. 오늘 이거 참 뭐 저희들이 이걸 놓쳤죠. 그래서 뒤늦게 10%대라도 완화 걸렸을 때 들어갈까 하다가 추격 매수다 싶어서 그냥 안 했는데 좀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웬만하면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좀 추격 매수 같은 건 좀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승부 같은 건 걸 수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또 하다 보면 참 잘 안 돼요. 거기에 보기보다. 자, 센트럴모텍이 상한가를 이제 가고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죠. 여기서 아침에 한번 여기까지 치켜 세워주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상당한 시간을 이제 많이 걸렸고 결국은 뭐 상한가 들어가긴 갔습니다만 시간은 좀 상당히 많이 걸렸죠. 시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파동을 주고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제 시장의 이제 분위기를 보는 거죠. 다른 게 있나, 다른 게 나보다 이길 놈이 있을까 없을까 보는 거죠. 근데 좀 시간이 많이 늦었죠. 자, 센트럴모텍 오늘 공략하신 분들은 뭐 잘 됐을 것 같고 같이 보자 하는 티움도 오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티움도 결국 상한가를 갔죠.
티움은 좀 오늘 등락이 좀 심했습니다. 그죠? 같이 따라는 가지고 같이 씌워주고 또 같이 올라갔다가 5장인 죽을 거라고 내려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반등을 줘서 이제 가는데, 뭐 티움도 오늘 모습 참 좋았네요. 오늘 우리도 뭐 거의 매매를 그냥 관망 매매를 했습니다. 좀 쉬고 한번 첫 번째 단추를 이게 잘 못 끼워버리면 다음 단추가 참 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괜히 무리수를 놓다 보면 악수를 두거든요. 그래서 항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코리아 에셋과 우양도 오늘 나름대로는 뭐 좀 움직여 주려고는 했지만은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이웃 쪽이 제일 먼저 관심을 받는 것은 다행합니다. 우양도 오늘 뭐 나름대로 조금 움직이려고 좀 했었죠. 예. 근데 뭐 체질적으로 우양은 조금 딸렸습니다. 힘이. 어쨌든 이벤트 섹터는 오늘 뭐 나름대로 두 개를 잘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이 좋았을 것 같네요. 자, 기술주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주 섹터는 뭐가 있었나요? 한류 AI 센터, 그리고 성안 네오크레마. 성안하고 네오는 오늘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뭐 이서 말을 할 건 없고 한류밖에 없는데, 한류는 좀 참 아쉽습니다. 이거 보면 제가 1430원에 매수를 넣고 매수 한 주를 다 넣어라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처음에는 1450원이니까 얼마 하여튼 냈다가 한 주를 넣었다가 빼고, 그래서 두 번째는 보통 본 매수를 넣거든요. 1430원에 매수를 넣어놔라 1차로 그랬는데, 아이 뒤에 또 무슨 마음이 하여튼 그날 사람 마음이 틀린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추가 딱 안 끼어지니까 이 또 그게 안 되는 거라 보면, 그래서 일단 1430 1차 매수를 넣어라 해놓고 뒤에 메시지를 보내서 그냥 한 주만 넣어놔라 이랬더니 딱 1430은 여기 딱 정확한 가격이 주고,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오늘 많이 올라갔죠. 한 42%? 여기서부터 한 42% 정도, 42, 3% 될 겁니다. 여기가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오늘 하여튼 뭐 뭔가 아대가 안 맞더라고요. 이것도 참 오늘 저희들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좀 제 개인적으로는 보통 뭐 다른 어떤 리딩하는 것과 달려서 저희들은 상한가 매매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제 같이 리딩을 같이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뭐 하루 종일 저는 같이 참여자들과 하루 종일 있다고 보면 되죠. 물론 뭐 참여자 회원분들은 뭐 자기 볼일 보고 자기 쉬고 이럴 줄 모르지만 저는 하루 종일 붙어 있습니다. 점심시간 한 30분짜리 비울라나 아마 그렇죠. 그래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한류 같은 것도 참 이 첫 번째 단추가 안 깨지니까 참 이것도 참 아쉬웠어요. 그래 이 매매를 하다 보면 참 이런 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류의 센터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좀 깊게 보라, 좀 깊게 보라고 했는데, 시가가 마이너스 7% 잡혔죠. 7.4%. 시가가 7.4% 잡혔죠. 여기가 아마 15%대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종가상 17%대로 여기서 맞췄거든요. 15%대 딱 정확히 체결됐거든요. 아침 일찍 내려오게 돼서 참 좋았는데 오늘 좀 멋이 안 되네 오늘은. 잘 잡아놓고 말이죠.
자, 뭐 성하다고 네오는 뭐 오늘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한류 뭐 공략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네. 좀 깊게 보라겠으니까는 그 정도 15% 아침에 일찍 15% 내려왔으면 한 번은 공략할 수 있는 다점은 됐을 겁니다. 아마 하신 분들은 하셨겠죠. 자, 다음은 기세수 섹터. 기세수 섹터는 우리가 필룩스, 흥하 해운, 넥스트 사이언스, 큐브, 두산 쪽, 두산 퓨얼과 두산 솔루스, 뭐 이렇게 한번 보자 이랬는데, 봅시다. 필룩스는 그 전날부터 우리가 먼저 이쪽에서부터 먼저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오늘 역시 제가 여기를 공략할 때, 전전날에 공략할 때 이날은 양봉만 내주면 돼. 양봉만, 음봉이 아니라 양봉만 내주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엉덩이 털어 나간다. 죽을 놈은 이렇게 죽거든요. 뭐 엉덩이 털어 나가지를 못하죠.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필룩스는 뭐 시가 13% 출발해서 플러스 10%까지 올라 종가가 5%군요. 뭐 단타로 먹을 사람은 먹었겠지만 또 새로운 걸 보려면 또 한번 버텨보는 것도 괜찮죠. 주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흥하해운은 오늘 뭐 썩 그렇게 모습은 원하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시가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5%, 마이너스 저가가 마이너스 1%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될 자리에서 이게 못 사는 애들은 땅을 안 쳐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내려와야 이게 반발력이 생겨서 탁 올라가거든요. 즉 죽을 거라고 내려온 놈이 어중간에 이게 허공에 떠 있으면 올라가려고 해도 점프를 하려고 해도 힘이 없죠. 근데 이렇게 땅을 탁 쳐주지 않습니까? 딱 쳐주면 여기서 반발 매수 착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게 일이 돼야 되지 허공에 떠 있으면 안 좋은 거란 말입니다. 허공에 떠 있어. 좀 더 내려와야 돼요. 네오도 마찬가지죠. 더 내려와야 되거든. 넥스트 사이언스. 넥스트 사이언스는 오늘 내려오기는 적절하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좀 끌어올리는 힘이 조금 아쉬웠죠. 끌어올리는 힘이 적어도 차라리 조금 더 내려오고 더 내려와서 조금 올려주는 꼬리가 좀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일단 뭐 이 지점은 들어가 볼 만한 자리입니다. 내일 한번 보죠. 이 종목은 큐브. 큐브는 오늘 뭐 이거는 거래가 하기를 틀린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종목과 달리 큐브는 공격형이거든요. 공격. 다른 애들은 받아주는 쪽이거든. 받아가지고 털어서 올라가는 쪽인데 얘는 공격형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시가도 어제 뭐 양봉으로 뛰었을 텐데 아니었나? 어제 시가가 마이너스 0.3%였구나. 근데 시가가 마이너스 2.4%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불안하죠. 안 그래도 고점에 있는 종목인데 시가가 마이너스 2.4%면 뭐 보합 근처면 몰라도 그건 좀 안 좋지요. 이런 걸 관망을 가만히 해야 되죠. 강하게 뭐 보합을 치고 올라가면 그때를 들어간다든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얘는 받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그죠? 봐주긴 봐줘야 되는데 뭐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안 가면 안 사면 되거든요. 여기서 치고 시가를 출발했으면 밀렸다 치자. 마이너스 2% 출발해서 마이너스 3, 4%까지 밀렸다 치자. 치고 올라간다면 보합에서는 보합을 돌파하면 한번 해볼 의향은 있는데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할 때는 이미 동시효과 싸움에서 진 거 아닙니까? 동시효과 싸움에서 벌써 치고받고 막 중내 산에 치고받고 했는데 팔자꾼 놈들이 주먹이 세니까 동시효과에서 벌써 마이너스 2% 출발된 거죠. 그 싸움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반판은 지고 장이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럼 가기 힘들단 말입니다. 갈리면 적어도 시가를 탁 좀 띄우고, 근데 월말이니까 좀 버거웠을 겁니다. 두산 퓨얼셀, 두산 솔루션은 뭐 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보지를 않았는데 한번 봅시다. 두산 퓨얼셀 마이너스 1.3%, 고가가 플러스 3%, 종가가 플러스 2%, 고량주장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거 두산 퓨얼셀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양봉이 나온 것은 좀 지켜보면 될 거고, 솔루션은 어찌 됐나요? 솔루션은 그놈은 참 뭐 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이런 거 보면 짜증 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두산 솔루션을 지금 보기 시작한 지 이 정도 때부터 우리가 아마 보기 시작했을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갔으면 뭔가 표시를 확 내줘야 되거든. 이해를 돌파하는 이 시점부터는 좀 강력한 모습이 나타나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리 비리비리 내려오니 짜증난단 말이지. 이런 거 갈리면 가고 죽으려면 죽고 표시를 빨빨 내야지.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못 갖고 간단 말이지. 아직은 뭐 이 선을 꺼 보면 뭐 지금 이 시점까지는 뭐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만 이렇게 안 깨면 요소 맴돌다가 양봉 하나 조그맣게 내주면 주는 거 보고 그 다음 날 들어가면 돼요. 음봉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양봉이 출현하고 그 뒷날에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막 시간이 길면 좀 막 답답해요. 얼마 전에 시스탄즈 그것도 냅다 팔아 먹어버렸는데 우리가 아마 그때 같이 공략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시스탄즈 우리 뭐 여기 공략했죠. 공략하고 이제 뭐 이 날짜입니까? 이 날짜인가? 그래도 이게 한 50% 수익이더라고 이게. 아이고 그런데 이 뭐 시간이 질질 끌고 가는 거. 뭐 성질이 안 맞았어. 그래도 잘 올라가는 거 보면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보면 뭐 이원 같은 것도 그때 우리 같이 다들 안 했습니까? 이원 같은 것도 이것도 그때 어디입니까? 우리 여기 들어갔나? 여기 들어가갖고 지금 들어간 금액을 그때 적어 놓은 게 딱 붙여 놓고 있거든. 적어 놓고 있거든요. 관종에 보면 그때 6,900원 6,900원에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6,400원 6,400원 여기 맞네. 그래 6,400원 보시 여기 6,000 종가가 저가가 6,310원이라면 14.15. 그럼 6,400원이니까 한 13%에 들어. 완전 꼬리 끝에 들어갔거든요. 그걸 또 냅다 팔아 무버려 가지고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지금 몇 프로입니까? 118%네. 지금 여기까지가. 참. 근데 참 성질대로 차면 안 돼. 좀 끈끈하게 가져가면 될 텐데 어찌 그리 팔아먹는지. 그래서 중장기로 장기 보면 여러분들 보면 중기 투자 뭐 장기 투자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년, 2년, 3년, 4년 이리 가져가도 이 기껏 한 달 만에 100%짜리 이런 걸 몇 년을 가져간다고 해도 과연 100%짜리가 과연 먹을 확률이 몇 프로는 되겠습니까? 한국 시스템자가 한 50%짜리라도 몇 프로 될까요?
저는 참 그 힘들다 봅니다. 물론 개중에는 뭐 1000% 샀고 뭐 그런 것도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장투나 이런 거 하려면 이 컴퓨터를 안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완전 이제 그냥 넣어놓고 이제 저 산에서 일을 한다든지 바다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가져가지 싶다 정말. 가끔씩 들여다 본다면 아유 성질 급한 놈 가져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자, 기세주는 뭐 특별하게 뭐 할 거는 없네요. 이놈들은 뭐 조금 내일이라도 한번 더 봅시다. 월말이지만은 이제는 월말에 눌림을 주면서 죽을 놈은 죽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 달로서 빠이빠이 하고 가는데 안 죽고 버텨 놈들은 다음 달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난 다음 달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놈들이거든요. 지금 이런 애들 같이 여원같이 월말에 이게 양복을 시키면서 올라가는 놈들은 내는 다음 달도 싸워볼 거야. 딱 표시를 딱 낸단 말이죠. 자, 다음은 이상 특징주 섹터. 이상 특징주 섹터 뭐였죠 우리가? 징주 섹터를 뭘로 꾸몄나요? 바이오주로 꾸몄나요? 그죠? 메지온, 인트로메딕, 헬릭스미스. 오늘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메지온 한번 봅시다. 뭐 모습은 별로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크게 가고 그런 건 아니었네요. 문제는 이 하락골에서 과연 이제 살아날 것이냐 이런 게 문제인데 오늘 하루에 뭐 몇 프로 먹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로서 될대로 뭐 좀 약간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시가가 플러스 3.8%, 고가가 12.6%, 저가가 플러스 1.4%. 그러니까 시가 3% 출발해서 살짝 눌러주고 올라갔다는 소린데, 그렇죠. 3%에서 한 1%까지 밀렸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12%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이제 빠져가지고 종가상 5% 맞췄다 이 소리 아닙니까? 들어갈 때 개념을 나는 이 종목을 스윙으로 가져갈 것이다. 나는 이 종목을 데이로 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이 틀려졌겠죠. 개념을 잡고 들어가라 그랬죠. 무슨 종목이든 간에. 그래야 손발이 허덕거리지 않는다고. 마음이 갈등이 안 생긴다고. 데이로 들어갔다면 12% 정도 10% 이상 수익을 주면 당연히 챙기겠죠. 스윙으로 아예 마음을 잡고 들어갔다면 10% 이상의 수익을 줘도 잘 안 챙겼을 겁니다. 살아나느냐 뭐 양분을 하나 띄어서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냐 문제인데 시간이 걸리겠죠. 어떤 길 가든 간에 어쨌든 데이로 하든 뭐로 하든 뭐 매주는 오늘 나쁘지는 않았네요. 헬릭스미스 얘는 뭐 크게 갈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시가 2.9%, 고가가 플러스 8%, 그래도 한 5% 정도 준 것 같네요. 얘는 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움직일 때 같이 봐주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5%도 뭐 그 정도면 나쁘진 않았네요. 인트로메딕은 다른 종목들에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죠. 이런 날에 크게 하한가 근처까지 왔지만 그래도 막 위로 가려고 많이 했죠. 그런 걸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시장 사람들이. 시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7% 많이 올라갔네요.
아침에 열심히 올라갔네요. 4%에서 17%. 전일에 전일에 한가 근처에서 살짝 탈출하는데 이 정도 갔으면 참 많이 간 거죠, 그죠? 음, 그래도 뭐 10% 이상 수익권은 훨씬 좋은 것 같으니까 공략하신 분들은 잘 챙겨봤겠네요. 어쨌든 이상 특징주 섹터도 뭐 오늘 보면 뭐 메전하고 인트로메디, 헬릭스면서 다 이 세 놈은 다 오늘 모범생이었네요. 자, 전일에 뭐 히어로는 아무래도 센트럴 모테, 오늘의 히어로는 센트럴 모테, 티움 바이오, 우리가 이벤트 섹터에 보았던 종 기술주 섹터에서는 한류 AI 생태가 가장 오늘 당일로서는 가장 큰 수익을 준 종목이었죠. 이제 그 꼴이 마이너스 15% 시대 지점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차이겠지만 말입니다. 네, 아까비 우리는 미리 들어가 놓고 참네 매매하다 보면 참 그게 뭐 참 그렇단 말이죠. 기세주 섹터는 보니까 오늘은 다 한 번씩 쉬어야 될 자리. 특징주 섹터는 뭐 오늘 파동 나왔으니까 이제 뭐 그 파동을 이어갈지 안 그러면 뭐 양봉 하나 띄워주고 메지오나 인트로메딕 헬릭스 양봉 하나 띄워주고 그 다음에 또 음봉 내려가고 또 밀고 내려올지 뭐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죠. 문제는 그 첫 양봉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첫 양봉에 들어가서 두 번째를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우리가 흔히 아까 말씀드린 필룩스 같이 이게 음봉이 내려오는 종목을 공략하는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금 다 음봉이다. 근데 첫 양봉이 이날에 나올지 아니면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서 그때 첫 양봉이 나올지 그거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지. 그래서 첫 양봉에 들어올 때 종가까지 양봉을 유지하면서 맞춰줬다는 그 지점을 들어가기가 참 쉽지는 않죠. 참 쉬워는 보이는 것 같지만 또 그렇다고 꼭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자, 오늘 복귀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보냈네요. 제가 이래저래 좀 잔소리 한다고 그랬죠. 내일은 화요일인데 뭐 시장에는 특별하게 내일 뭐 승부수를 띄울 만한 종목들이 썩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몇 종목 공부해 볼까요? 내일이 11월 26일 화요일이죠. 자, 목, 금, 월, 화, 수, 목, 금 4일 남았네. 오늘 시장은 특별한 중국주들이 지금 시장이 시간에서도 중국주들이 뭐 관심을 받고 있는데 뭐 한중일 회담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뭐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돼야죠. 그다음 뭐 많이 죽었죠. 뭐 화장품 관련주도 그렇고 한한유 때문에 좀 그쪽도 장사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바이오주를 한번 봅시다. 뭐 내일 중국주 애들하고 뭐 화장품 애들 좀 올려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바이오 섹터를 한번 봅시다. 섹터를 하나 꾸밉시다. H 애들하고 같이 놀아보죠.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 그리고 HLB 파워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넥스트 사이언스. 이렇게 네 종목을 딱 붙여놓고 내일 짝짓기 매매를 하든지 힘센 놈을 골라서 하는 게 좋겠죠. 현재로 시간 외에서는 뭐 HLB 생명이 지금 시간 외에서 6% 정도
HLB는 4% 정도. 그리고 HLB는 5%, HLB 파워가 4% 정도 이리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같이 놓고 물론 뭐 중국주나 내일 하면 좀 관심을 좀 받겠습니다만은 썩 중국주는 썩 내키지가 않아서 말이죠. 그냥 바이오 섹터는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무조건 하고 뭐 시가 높다고 그놈이 대장이다 쌓고 뛰어들지 말고 충분히 흐름을 보고 전체적인 흐름이 힘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 하려고 하지 뭐 전체적인 힘이 좋은가 안 좋은가. 기술주는 한류는 한 번 더 울고 먹어야 됩니다. 방식은 유사한데 오늘 방식과 유사한데 지금 시간에선 또 마이너스 5%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전날에도 마이너스 5% 빠졌단 말이죠. 비슷하게 아마 전날에도 마이너스 5%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마이너스 5%라 이놈은 내일은 조금 오늘보다는 조금 짧게 한번 잡아 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이놈이 난리를 친 이 모습을 많은 참여자들이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시가에서 한 5% 빠지면 한 1차 정도 보고 시가가 뭐 6%나 7%나 뭐 이리 잡히든지 5%는 잡히겠죠. 그래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한류는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료주지만 동료주는 사실지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성한은 일단 뭐 박원순 관련주다 뭐 어쩌니 하고 있으니까 어제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 종목이죠. 양음 상태에서 오늘도 양음을 기대하고 한번 보자고 했지만 전날에 꼬리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기대하기 사실은 무리였죠. 무리였지만은 내일 하루는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플러스 3%에서 고가가 플러스 8.7%까지는 가져오니까 뭐 한 4% 정도 수익은 좋겠네요. 아직은 이 꼬리 부분에 같이 비슷하게 딱 있지 않습니까? 죽기는 싫다 이 말이죠. 아직까지는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을 것 같네요. 시간 내에서는 뭐 플러스 0.1%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보합 근처나 잡히겠죠. 바로 가져야 됩니다. 바로 안 가지고 눌러주면 눌림목 기다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시가가 중요합니다. 미리 매수 넣고 그러면 시가만 띄우죠. 그리고 아까 오늘 우리 진행했던 종목들 중에 기세주들은 내일은 좀 받아주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큐벤트하고 흥하하고 필룩스는 뭐 이미 진행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하나 둘 그리고 하나 한두 개 기세주는 한두 개 더 합시다. STX 중공업도 넣어봅시다. 그리고 큐로컴 정도 하나 둘 셋 네 종목이죠. ITM 반도체 이 정도만 5종목 정도 보죠. 그래서 큐버는 지금 오늘 10%
뭐 9.5%니까 10%까지 빠졌네요. 그죠? 내일 시가에서 한 5%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 조금 분할로 담아서 약간 멈추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죠. 이렇게. 흥하는 어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고 했죠. 예. 조금만 이 꼬리 부분까지는 한번 더 봅시다. 여기까지 오면 조금 진입을 해서 한번 보죠.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기세주는 스윙 형태로 가져가야지 데이 형태로 보시면 안 됩니다. 데이 형태로 보면 마음이 심란해서 안 돼요. STS 중공업은 거의 1도주 형태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시간에서 플러스 0.3% 올랐으니까 거의 부합 근처에서 출발이 될 건데, 이 꼬리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저가가 마이너스 5.7%, 종가가 마이너스 3.3%니까 이 꼬리가 뭐 거의 한 2% 꼬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 꼬리 벗어나면 버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가가 뭐 부합 근처면 뭐 그냥 편안하게 집어넣고 꼬리 벗어나면 버린다. 이 정도 1도주 형태는 바로 살아나야 되거든요. 기세주와 1도주를 같이 겸비한 이런 스타일은 뭐 타점이 참 좋은 그런 패턴인데, 살아나면 한번 볼만하겠죠. 큐로컴 큐로크면 살아나려고 뭐 남대로 몸부림을 많이 치네요. 그죠? 많이 치는데 썩 시장이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죠. 재료 자체가 썩 받아주지 않는 재료니까 좀 식상한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 종목은 너무 서둘지 말고 이 꼬리 정도 주면 여기서부터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 그래야 쏘이 편치. 얘 꼬리가 저가가 138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00원을 오늘은 1400원을 안 깼지 않았습니까? 여기 1400원 더 깨고 내려와야 돼. 한 번은 더 눌러줘야 돼. 이 꼬리를 한 번 더 쳐줘야 된다. 이 꼬리를 쳐주면 그때 한 1차 정도 진입해서 흐름 보면서 2, 3차로 하든지. 그래서 받아주는 스타일, 받아주는 스타일과 땡 하면 달려 빼야 될 스타일이 정확한 개념을 짚고 들어가야 땡 하고 달려 빼야 이놈은 좋은데, 땡 했는데 삘 한다 그럼 바로 잘라버려야 되죠. 예. 받아주는 스타일로 들어갔는데 땡 하고 받아주는 스타일로 내려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식이 안 내려오고 이게 오히려 땡 하고 가네. 그러면 그대로 보내줘야 됩니다. 추격 매수하지 말고 보내줘 버리고 또 추후를 기다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트레이딩의 성격을 잡고 그 종목을 다뤄야 마인드가 오락가지 하지 않고,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달라붙을 거는 빨리 달라붙고 그렇지요. ITM 반도체는 조금 애매한 자리에 와 있는데요. 이게 단가가 조금 높으면 좋을 텐데, 낮으면 좋을 텐데 단가가 높은 것이 조금 아쉽긴 아쉽는데, 이 종목은 그냥 내일 그냥 보기만 보세요.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니까 하루나 이틀 있다가 조금 이평선이 조금 올라가 주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간종에만 등록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 되면 섹터가 세 가지 섹터네요. 세 가지 섹터. 내일은 이 정도로 하죠. 내일 시장은 뭐 크게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내일 키포인트는 새로 나오는 신규 이슈 있지 않습니까? 뉴스의 재료를 동반한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조금 좀 쉬어가는 매매, 쉬어가는 매매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시나리오를 짜고 아침에 시장을 보면서 내가 뽑아놓은 종목들과 시나리오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침장에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고 덤벙 사느냐? 그러지 말라고 했죠. 시장은 간사하고 무섭고 뒤통수 잘 치고 삐지지기도 잘 삐지고 아주 그렇단 말이죠. 절대로 시장의 움직임을 그냥 그 한순간 움직임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시 시장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빨갛게 올라가는 놈도 의심을 해야 되고 퍼렇게 내려온 놈도 의심을 해야 돼요. 자꾸 의심을 하고 그러면 퍼렇게 내려온 놈 아이고 쟤는 오늘 틀렸네 하고 관종에서 재배를 했더니 나중에 종가에 보니까 이렇게 내려와 있다가 요렇게 꼬리를 달았고 요렇게 있단 말이지. 이 꼬리 폭이 한 20%나 돼. 그래서 진행형 캔들은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방 쪽으로 올라가는 상승 캔들도 장이 끝나봐야 완성된 캔들이 나타나서 마감을 짓는 건데 진행을 하고 있었던 캔들은 상시 보고 있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짓지 마라. 예단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항시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하고 잘 가는 놈은 저기 과연 어디까지 갈까 의심을 해야 되고 또 밑으로 꺼진 놈은 또 저놈이 또 어디까지 내려갈까 자꾸 의심을 해야 되고 저놈 오늘 끝났어 이렇게 예단을 하지 말고 항시 최대한의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보 시절에 보면 뭐 영망치가 어떻고 캔들에 보면 뭐 꼬리가 달리게 뭐가 어떻고 뭐 이거는 뭐가 어떻고 뭐 그런 캔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저희들은 뭐 그런 이런 캔들에 대한 공부 같은 건 이제 뭐 제가 시키고 그러지는 않는데 저는 캔들의 성격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격을 잘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성격을 파악해야 저놈이 삐질 놈이지 잘 따라올 놈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캔들이 진행형일 때는 항시 예단을 하지 말고 최대한 가능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그 진행형 캔들을 바라보주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류 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렇게 15% 가까이 밀고 내려올 때는 모습은 지금 이런 모습과 비슷했을 거 아닙니까? 위에 꼬리가 없다 치고 꼬리가 없고 봉으로만 캔들로만 막 밀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참 무섭죠. 근데 이제 이놈이 이거저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요까지가 없다 치고 요까지 갖다 치고 여기는 없다고 칩시다. 치면 요까지 갖다 치면 어떤 모습이 됐겠나요? 요렇게 돼 있겠죠. 꼬리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돼 있겠다. 15%대니까 여기 꼬리가 요만큼 이제 달려주고 뭐 이렇게 좀 이런 형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내려올 때는 막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그래 꼬리도 요만큼 달아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무섭기도 하고. 자, 내일 11월 26일입니다. 이제 날짜도 며칠 안 남았죠. 무리수 두지 마시고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종목에만 집중을 딱 해서 하루에 한두 종목만 딱 승부를 보고 마무리 짓는
그런 매매를 계속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도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오늘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대 문제였습니다.